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토익 강사 홍수림입니다. 우리가 4강에서는 분사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분사랑 동명사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요? 형태가 똑같거든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분사, 형용사도 만들 수 있고 동명사, 오늘은 또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이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했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명사를 배우기 전에 일단 명사의 개념부터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명사는 뭐냐면 명자가 뭡니까? 이름 명자죠. 했어요, 한자로. 그래서 사물, 장소, 동물 등의 이름. 그쵸? 그리고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사람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 명사라고 하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이름을 다 명사라고 하고요. 보통 명사는 어떤 형태로 끝나느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디에 끝납니까? 션으로 끝나는 거 있죠. location 했어요. 네, month로 그죠? 끝나는 거. develop 하면 개발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제 month가 붙으면 개발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happy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지만요. happiness 하면 행복이라는 명사가 되죠. 그래서 this가 붙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ty로 끝나는 거 있죠? ability, activity, creativity, productivity. 그래서 ty로 끝나는 거는 명사로 봐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C나 s로 끝나는 거 있죠? 그래서 emergency, 그래서 importance, important 하면 형용사죠. 하지만 importance 하게 되면 중요성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됐어요? 또 하나 ER로 끝나는 거 있죠? 근데 ER이나 OR로 끝나는 거 보통 사람 명사 되는 거죠. teach, 가르치다, teacher, 가르치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ER이나 OR로 끝나는 것도 사람 명사 될 수 있고요.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죠? 주어 자리, 명사 자리라고 배웠죠. 또요? 목적어 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라고 배웠죠. 또요? 보어는 우리가 1강에서 상태 설명일 때는 형용사가 들어가지만 동격일 때는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죠? 기억하시죠? 결국 주먹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주먹이라고 쓸게요. 주먹보. 됐어요? 목적어. 주먹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명사라는 거는. 주먹보 역할이라는 건 결국 그 문장에서 뼈대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강에서 뼈대하고 항상 살이 붙어서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명사라는 거는 그 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식어 기능이 아니라 문장을 이루는 기둥 역할, 뼈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죠? 또 어디 들어갑니까? 전치사 뒤에 제가 명사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1강에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명사는 이런 이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명사고 주먹보 자리나 그다음에 전치사 뒷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동명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동명사는요. 원래는 동사였습니다. 원래는 동사인데요. 걷다가 ing를 붙입니다. 그러면 동사일까요? 품사가 바뀌겠죠. 그죠? 뭐로 바뀌나? 명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로 바꿨으니까 어쨌건 동명사는 그럼 동사라는 얘기입니까? 명사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명사죠. 됐어요? 그죠? 명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명사고요. 그러면 동명사는 명사로 만드는 거고, 그죠? 결국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명사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일반 명사 배웠죠? 그리고 지금 동명사 들어간 건데, 아까 션으로 끝나는 거, month로 끝나는 거, 주먹보 기능, 얘도 똑같습니다. 동명사도 명사입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어 역할까지 하고요. 전치사 뒤에도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동명사는 반드시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뭐뭐 하는 것 이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독해하실 때도 그렇고요. 했어요? 반드시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수일치 할 때는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동명사죠. 그죠? 근데 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4강에서는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현재 분사 형용사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오늘은 또 동명사라고 해서 저를 헷갈리게 하십니까? 네, 둘 다 되는데 어떡합니까? 둘 다 되죠.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그 4강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동사에다 ed 붙이면 제가 무조건 과거 분사 형용사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사에다 ed 붙이면 과거 분사 형용사 될 수 있고 또 뭐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과거 동사 될 수 있으니까 두 개 말고는 또 없습니다. 딱 두 개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될지는 제가 문장을 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됐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 무조건 ed니까 얘는 형용사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과거 동사 될 수 있으니까 판단하시는 건데 마찬가지죠.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현재 분사 형용사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4강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동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문장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현재 분사, 형용사, 동명사 둘 다 ing로 끝냈는데 그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잠시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먼저 분사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명사도 먼저 다 배우고 나서 그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죠. 동명사도 배우기 전에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명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동명사 설명이 이제 끝나는 대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 분사 ing랑 동명사 ing 구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주먹보 역할하고 해석도 뭐뭐 하는 것, 단수 취급, 명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갔던 이름들 동명사라는 거는 일단 일반 명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생긴 것부터 달라요. 동명사는 이제 동사에다가 ing 붙어 있는 형태고요. 그죠? 일반 명사는 ing가 없죠. 이렇게 먼트로 끝내는 거 명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션으로 끝내는 거, 그죠? 그래서 delivery까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일반적인 명사고요. 그리고 동명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정확히 있느냐? 일단 해석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얘는 그냥 요구란 뜻이죠. 요구, 요구사항.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요구, 요구사항. 그럼 동명사는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명사는 반드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뭐뭐 하는 것. 그 요구하다 했을 뜻이 얘는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죠. 했어요. 그렇죠? 일단 뜻이 다릅니다. 요구, 요구하는 것, 기대, 기대하는 것, 배달, 배달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 차이는 동사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들은요. 원래부터 명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분사할 때도요. 오리지널 형용사랑 분사 형용사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오리지널 형용사는 뭐죠? 원래부터 걔네들이 형용사예요. 됐어요. 그쵸? 분사는요. 원래는 동사인데 ing나 ed를 붙여서 만든 형용사가 분사였죠. 마찬가지예요. 오리지널 명사라고 보셔도 상관없으세요. 됐어요. 그죠? 요 명사는요. 동사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부터 죽을 때까지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성질이 얘는 없죠. 됐어요. 그러면 동명사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동사인데 ing를 붙여서 만든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지만 동사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죠. 됐어요. 그럼 동사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죠? 얘는요. require가 삼형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죠? 얘도 그렇고요. 배달하다도 그렇고요. 그러면 명사지만 삼형식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반드시 이 뒤에는 그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목적어가 뒤에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얘는 동사 성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 붙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requirement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동명사는 이 동사 성질에 따라서 목적어까지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 형식이다라고 하면 그죠? become,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1강에서 become은 이 형식 동사로 배웠거든요. 여기다가 이 빼고 ing를 붙입니다. 이 빼고 ing. 그럼 뜻이 어떻게 바뀌죠? 되다에서 되는 것.
이렇게 동명사가 됐어요. 그러면 동명사가 됐는데 동사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becoming만 쓰면 안 되고요. 동명사, 동사 성질에 따라서 그 뒤에는 얘는 이 형식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보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됐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3형식 성질이 가능하니까 뒤에 목적어 따라 붙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5형식에다가 ing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keep. 유지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다가 ing 붙입니다. 그럼 유지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만 붙이는 게 아니라 동사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eep은 몇 형식이라고 우리가 1강에서 배웠죠? 5형식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keeping 뒤엔 반드시 목적어도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도 한번 써주는 거예요.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얘는 동사의 성질이 없고 얘는 동사 성질 때문에 뒤에 목적어 따라 붙는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관사. 관사에는 더가 있겠죠. 그래서 어는 부정관사라 부르고 더는 정관사라 부르는데 관사 뒤에는 무조건 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요 명사기 때문에 관사 뒤에 쓸 수 있는데요. 동명사는 관사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 됐어요. 얘는 관사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동명사는 관사랑 쓰면 틀려요. 그 문장은. 됐어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받는 것도 다릅니다. 명사니까요. 일반 명사는 명사니까 형용사의 수식을 받겠죠. 형용사가 명사 꾸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동명사는 명사 역할은 하긴 하는데 동사 성질 때문에 형용사 수식을 받을 수가 없고요. 동사 누가 꾸미죠? 그렇죠. 부사가 꾸미죠. 그래서 동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됐어요. 그래서 일반 명사랑 동명사의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 month, 션 이런 거 명사, 얘는 ing, 동명사. 해석 다릅니다. 요구하는 것. 동사 성질 없습니다. 동사 성질 있습니다. 관사 쓸 수 있습니다. 관사 쓸 수 없습니다. 했어요. 얘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지만 동사 성질 때문에 얘는 동사 성질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동명사의 example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 한번 가볼게요. 가보시면 deliver, 배달하다 라는 뜻이죠. 원래는 deliver 하면 배달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다가 ing 붙입니다. ing. 그럼 뜻이 어떻게 바뀌죠? 배달하는 것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그 다음에 delivery 하면 배달 이렇게 되겠죠. 했어요. 배달하다, 배달하는 것, 배달 이렇게 됩니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delivering이 나왔는데 이 ing를 현재 분사로도 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동명사 다 배우고 나서 우리가 4강에서 했던 분사랑 구분을 할 거라고요. 일단 동명사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따가 제가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했어요? 그쵸? 그럼 동명사인데 그럼 배달하는 거에서 배달하는 것 이렇게 뜻이 되겠죠. 근데 배달하다가 몇 형식 동사죠? 그죠? 외운 적이 없기 때문에 3형식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로 바꿨습니다. 3형식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죠. 됐어요? 그러면 3형식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뒤에 못 따라 붙는데 목적어 튀어나와줘야 돼요. 그 목적어가 누구죠? product. 얘가 목적어죠. 됐어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는 명사. 그래서 명사가 들어갔고요. 됐어요? 그죠? 그 목적어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제품을 배달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는요. 동명사부터 해석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동명사의 목적어부터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명사를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얘부터 먼저 해석을 하시는데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서 그 제품들을 배달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동명사의 주어는요. 동명사만 낼름 주어라고 표시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동명사의 목적어까지 이 전부 다가 주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죠? 이 전부가 주어고요. 그럼 동사 누가 됩니까?
is가 되는 거죠. 비동사 우리 1강에서 배웠습니다. 몇 형식 동사죠? 2형식 동사죠. 낫은 부정시킨 거고요. is가 주격 보어가 되겠죠. 됐어요? 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입니까? 2형식 문장이고요. 동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명사는 결국 명사라고 했어요. 주먹보 기능할 수 있고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2형식 문장이고 동명사가 어떤 기능하고 있다? 주먹보 기능 중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했어요. 그죠?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고 목적어부터 해석하고 이 목적어까지 이 전부 다가 동명사라는 거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 목적어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했어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게 동명사인데 이제 동명사 ing랑 분사 ing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동명사도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 된 거고요. 현재 분사도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현재 분사 형용사 된 거죠. 구분하는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 그죠? 요거 봤던 문장이죠? 요거 일단 요 문장을 보셨을 때 해석이 다릅니다. 첫 번째, 해석으로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구분하실 수 있거든요. 가장 원초적이고 1차원적이고 가장 쉽게 구분이 되는 방법은 해석이에요.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delivering 현재 분사 형용사로 생각을 하신다면 배달하다에서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배달하다에서 배달 현재 분사 능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배달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럼 배달하는 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을 텐데요. 그럼 얘가 형용사니까 이제 명사를 꾸밀 수 있거든요. 명사 누굴 꾸밀까요? 얘밖에 없겠죠, 지금. is 동사고요. is 형용사고요. product를 꾸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배달하는 제품들이 되겠죠.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달하는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제품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배달하는 제품은 없고요. 제품은 사물이니까 배달이 되어 오는 거겠죠. 쓰고 싶었으면 과거 분사 썼어야지 현재 분사 쓰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구나라는 걸 해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동명사는 이제 동명사로 이걸 생각을 하시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동명사부터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부터? 그 목적어부터. 왜? 동사 성질에 따라서 목적어 튀어나오니까요. 맞죠? 그럼 목적어부터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 제품들을 배달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배달하는 것. 네, 그게 주어니까 배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쉽지 않다. 됐어요? 그쵸? 해석이 말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제품들을 배달하는 건 어렵다. 괜찮잖아요. 그 제품이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깨지기 너무 쉬우니까 배달이 안 됩니다. 또는 뭐 그 제품들은 너무 무거워서 배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라고 해서 동명사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명사 ing인지 분사 ing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해석해 보시면 알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스위치를 갖고 아실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형용사면은 명사를 꾸미지 않겠습니까? 명사 누구 꾸밀까요? 그럼 꾸밀 만한 명사가 지금 프로덕트밖에 없어요. 했어요. 그러면 얘가 형용사로서 명사 얘를 꾸밀 거예요. 만약에 꾸미면 사실 꾸미면 뭐 말도 안 되긴 하죠. 배달하는 제품. 근데 꾸민다고 그냥 볼게요. 얘가 프로덕트를 꾸밉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형용사가 주어입니까? 프로덕트가 주어입니까? 얘가 형용사로 얘를 꾸몄으면 얘가 주어가 되겠죠. 얘는 형용사니까 주어 될 수 없거든요. 명사만 주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서 얘를 꾸미면 얘가 주어가 되면 프로덕트 복수죠. 복수면 동사 뭐 나왔어야 되죠? is가 아니라 a가 나왔어야 되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is가 나왔으니까 형용사가 아니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얘는 동명사로 보는 거죠. 왜요? 동명사는 동명사의 목적어까지 전부 다 같이 주어라고 말씀드렸죠. 동명사만 주어가 아니다. 그 뒤따라 나오는 목적어까지 같이 주어고요. 동명사 무슨 취급한다? 수일치할 때 단수 취급한다.
했어요. 그래서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가 is가 나온 거예요. 쌤, 여기 프로덕트 복수인데요? 상관없어요. 동명사는 그냥 동명사부터 시작해서 그거의 목적어까지 전부 전체를 단수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됐던 is, 단수 동사 쓰면 돼요. 했어요. 그래서 형용사면은 여기는 아가 나왔어야 됩니다. 얘가 주어니까. 근데 동명사 이 전체가 주어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가 나오죠. 그래서 수일치상 얘는 동명사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죠? 또 하나는요. 관사의 위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형용사잖아요. 그럼 명사를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명사 누구 꾸며요? 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가 얘를 꾸미는데 꾸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요? 여러분들,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 들어갑니까? 관사와 뒤에 명사 오죠? 요 사이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죠. 됐어요? 형용사가요. 관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밀 수는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the pretty girl, 그 예쁜 소녀는 가능하지만 pretty the girl은 안 돼요. pretty the girl은 그런 말은 없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형용사는 관사 명사 사이에 끼는 거지 그 앞에서 수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얘가 형용사면은 프로덕트를 꾸미려면은 더 앞에 오면 안 되죠. 어디 왔어야 되죠? 더랑 프로덕트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왔다는 건 형용사로서 얘를 꾸밀 수가 없다는 거니까 뭐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동명사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됐나요? 그쵸?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쌤 아까 동명사 관사랑 같이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요거는요. 그게 동명사랑 관사랑 같이 못 쓴다는 의미는 동명사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elivering 이렇게 동명사 지금 썼잖아요. 배달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썼는데요. 이 앞에 the를 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관사가 있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였으면 더랑 프로덕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더 앞에 왔기 때문에 얘가 동명사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할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역할 자체가 다릅니까?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그쵸?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장에서 똑같이 생긴 거는 ing라고 생겼지만 동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형용사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겠죠. 역할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거는 똑같이 ing 형태로 생겼지만 역할 자체가 얘는 명사 기능이고 얘는 형용사 기능이기 때문에 그 역할 자체도 다르고요. 해석도 다르고요. 수일치도 다르고요. 관사의 위치로도 알 수 있다는 사실. 했어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구분해 주세요. 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동명사에서 자주 나오는 수거들이 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수거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됩니까? 외워야죠. 관용적으로 그냥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수거 표현을 그냥 외워주시는데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동명사 파트가 시험에 나오면 자주 나오는 수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have difficulty, 빈칸 뚫어 놓습니다. 무조건 ing 찍으시면 돼요.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trouble, a problem 요거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ing 하는데 problem을 겪다 또는 trouble을 겪다라는 뜻이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 ing가 오는 건 요 전치사가 생략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도 돼요. 동명사가 주먹보 기능하고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했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까지 해서 ing 온 거다. 요 이는 생략이 돼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prohibit 이거죠? from 빈칸 뚫어 놓습니다. 못 찾으면 되죠? ing 찍으시면 돼요. 그냥 보자마자. 그죠? start from ing, keep from ing, prevent from ing. 했어요. 그 다음에 spend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 뚫어놓으면 무조건 ing.
했어요. ing 하는 것에 시간이나 돈을 쓰다라는 뜻이고요. look forward to, 이 to가 전치사예요. to 부정사 to 아닙니다. 그래서 동명사 바로 ing, 여기다가 블랭크 뚫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읽을 필요도 없이 동명사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e busy ing, 이것도 전치사가 사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in 전치사는 안 나오고요. 전치사 뒤에니까 동명사나 명사 ing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keep ing, 계속해서 ing 하다. 무조건 그냥 ing 찍으시면 되고요. feel like ing, 여기 like 좋아하다 아닙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like이기 때문에 동명사 ing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cannot help ing, 도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수거니까 그냥 아예 외워버리는 게 훨씬 더 쉽겠죠. cannot help ing는 도울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ing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뭐예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be committed to, be dedicated to, be devoted to 이게 전치사 to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요 to 다음에 블랭크 뚫어놓으면 무조건 ing 찍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했어요? 뜻은 ing 하는 것에 전념 헌신하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object to ing, contribute to ing 했어요? on 빈칸 ing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했어요? 이것도 잘 나오고요. 했어요? 자, 이것도 뭐뭐 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했어요? 그래서 동명사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주셔서 그냥 바로바로 정답을 1초 만에 1초짜리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예요. 외워서 맞출 수 있는 건 1초 만에 답이 딱딱딱딱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외우지 않고 문장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외우셔서 1초 만에 해결하세요. 했어요? 오케이. 또 동명사지만 여러분들 ing로 끝났지만 동명사가 아니라 이미 명사로 자리 잡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명사가 아니니까 착각하셔서 관사랑 동명사랑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동명사로 착각하셔서 관사 뭐 빼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advertising, 이게 광고업이라는 명사입니다. 아예 동명사가 아니에요. 했어요. 물론 advertising이라고 해서 동명사로 광고하는 것 가능해요. 광고하는 것은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dvertising의 목적어 오겠죠. 뭐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은 또 뭐 학용품을 광고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advertising이 동명사 말고도 이미 이 자체가 명사화가 돼버렸어요. 동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로, 오리지널 명사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요. 했어요. 광고업이라는 일반 명사고요. 티켓팅, 이것도요. 티켓팅이 발권이라는 명사인 거지 동명사가 아니라는 사실. 했어요. 그다음에 오프닝도요. 공석이라는 명사예요.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동명사가 아니고요. ing가 붙어서 처음엔 동명사가 됐다가 아예 명사로 자리를 잡은 어휘들이에요. 했어요. 꼭 알아두세요. 물론 오프닝은요. 동명사도 쓸 수는 있어요. 오프닝. 뭐 오픈하는 것은 뭐 뒤에 목적어 따라 붙으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것은 그죠? 뭐 옷가게를 오픈하는 것은 그럴 때 동명사도 가능하지만 그 오프닝 말고도 그냥 명사 형태로 그죠? 공석이라는 명사, 동명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명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됐어요? 트레이닝도 훈련이라는 일반 그냥 명사지 얘가 동명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오리지널 명사, 먼트로 끝나거나 션으로 끝나거나 그런 같은 표현을 보시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했어요? 자, 오케이. 또 뭐가 있나요? funding. funding은 동명사 아닙니다. 했어요? funding 자체가 자금 지원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오리지널 명사죠. meeting. meeting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meeting은 그냥 회의라는 명사지. 했어요? 그죠? 근데 meeting을 동명사로 쓸 수 없어요? 쓸 수는 있어요. meeting, 뭐 뒤에 목적어 취하니까 뭐 girlfriend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 쓸 수 있고 동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만나는 것. 하지만 meeting이라는 게 일반 명사도 가능해요. 회의라는 그냥 명사예요. 동명사 아닙니다. 그죠? 스펠링이 ing로 끝났을 뿐이에요. 했어요? 뭐 sitting, 그죠? 좌석 배치. 자, housing, 숙소, 주거 이런 것들. 했나요? 좋아. 그 다음에 meaning, 이것도 의미라는 그냥 일반 명사지 동명사 아닙니다. 했어요? 일반 오리지널 명사. 그죠? findings. 됐어요? 자, findings. 얘도 발견이라는 오리지널 명사죠.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분사랑 조금 헷갈리는 게 조금 어떻게 감소가 되셨나요? 헷갈리는 정도가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오늘은 바로 오늘의 복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복화는 어떤 부분을 나갈 거냐면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명사처럼 보이진 않지만 명사인 것들. 그리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주 나오는 복합 명사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실게요, 여러분들. 봤더니 여러분들 2부로 끝났죠. 2부로 끝나면 보통 형용사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얘는 명사라는 거죠. 대표자라는 명사. 그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remover. 그죠? AL로 끝나서 보통 형용사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명사라는 거죠. remover라는 제거. 꼭 알아두실게요. 그 다음에 individual. 얘는 AL로 끝나서 물론 형용사도 얘는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개인의라는 형용사도 있고요. 개인이라는 명사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같이 알아두실게요. 그 다음에 alternative. 얘는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명사 대안책이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otential. 얘는 물론 형용사도 있어요. 얘는 둘 다 있거든요. 형용사로서 잠재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근데 이제 잠재력이라는 명사도 같이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형용사로만 무조건 보지 마시고 형용사, 명사 둘 다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지만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명사인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명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혼란스러울 수 있는 명사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봤더니 여러분들 critic, 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보통 IC로 끝나면 형용사죠. 근데 critic은 비평가라는 명사고요. critical이 형용사입니다. 비판적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alyst, 분석가고요. 그죠? analysis는 분석이라는 명사죠. 했어요? 그 다음에 resident, 거주자고요. residence는 거주. 했어요? 조금 이제 혼란스럽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이거는 applicant, 지원자라는 명사죠. 그리고 application은 지원서. 됐습니까? appliance 얘는 전자제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실게요. 그다음에 attendant 얘는요, 이제 종업원 옆에서 이제 시중 드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attention 그죠? 주의, 집중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attendance는 당연히 출석이라는 명사고요. attendee는 참석자입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다 이제 구분하셔서 알아두실게요. 자, 그다음에 observation, 요거는 이제 관찰이라는 명사고요. observance는 어떤 규칙 등의 준수를 얘기하는 거죠. 뭐를 잘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professional,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AL로 끝나서 형용사도 물론 있어요. 얘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하지만 전문가라는 명사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알아두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문직, 직업이라는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조금 구분해 주시고, professional은 형용사, 명사 두 가지가 모두 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게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이제 복합명사 편인데요. 복합명사 shipping charge, 그죠? 운송비라는 뜻이고요.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attendance record, 그죠? 출석 기록. 그죠? 출석 기록, 출석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living expense, 그죠? 생활비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복합 명사편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것도 sales, sales 복수 써야 됩니다. sales, 그죠? 대표자, 판매 대표자,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명사라고요. 이것도 복수입니다. savings plan, 그죠? 저축 계획이란 뜻이고, sales increase, 그죠? 판매 증가, 고객 만족, 계약 협상.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복합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봤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명사 파트, 그거 어휘들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 동명사, 반드시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동명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 분사랑 반드시 구분하시면서 같이 제가 다 알려드리면서 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동명사 배우고 그 다음 시간은 명사절 배운 다음에 이제 동명사 문제를 분사랑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